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은 언젠가 꼭 죽게 되죠. 영원한 생명 같은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늙거나 죽지 않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도 상상만 할 뿐이지 사실 방법이라는 건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엔 이런 시도를 직접 해본 사람이 있어요. 중국의 최초 황제인 진시황의 이야기입니다. 전국시대를 끝내고 대제국을 건설한 진시황은 불로장생에 집착한 나머지 여러 나라의 신하들을 보내 몸에 좋다는 영약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중에 서불이라는 사람이 외나라에 늙지 않는 약초가 있으니 자신에게 하인 3,000명과 많은 돈을 준다면 그 불로초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진시황이 즉시 서불이 원하는 모든 걸 다 준 뒤에 가져올 불로초를 기다려봤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서불은 돌아오지 않았고요. 간신들 말에 속아 계속 수운을 먹던 진시황은 끝내 불로불사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서불이라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진시황을 속여 돈을 빼돌린 것인지 아니면 불로초를 찾았지만 정작 자기가 탐이 나서 자신에게 사용한 건지는 알 방법이 없죠. 진시황과 불로초에 관한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의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 당시보다 기대 수명은 지금 2배 이상 늘어나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인류는 늙거나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모든 인간이 바라는 일이라서 나중에라도 가능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시아 역사에는 없었지만 서양 역사에는 수백 년간 죽지 않고 여러 나라를 떠돌며 국정에 관여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인지 아니면 정말로 존재하던 사람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70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유명한 작곡가이자 후기 바로크 양식을 대표하는 사람 중 한 명인 이 작곡가 장 필립 라모는 마치 꿈이라도 꾼 듯이 어떤 이상한 사람을 자기가 만났고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생제르망이라고 하는 백작이었습니다. 생제르망은 아주 이상한 인물임이 틀림없어요. 놀랍도록 이야기거리가 풍부해서 말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맙니다. 이 백작과 이야기하다 보면 왠지 시공간을 초월한 기분이 듭니다. 자, 듣기만 해도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소설에서나 볼 법한 표현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였다면 장난으로 꾸민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같은 해에 이 제르지 백작이라는 부인도 생제르망을 만났다고 합니다. 당시 제르망 백작은 생제르망이 45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자처럼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다시 45년 뒤에 이 백작 부인은 루이 15세의 아내인 마담 퐁파두르 부인이 연 연회에서 이 생제르망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45년이 지났는데도 그 당시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전혀 늙지 않는 생제르망의 모습을 본 제르지 백작 부인은 깜짝 놀라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생제르망은 제르지 백작 부인이 처음 만났을 때 봤던 그 남자가 자신이 맞으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자신은 실제로 나이를 먹고 있다고 대답한 거예요. 백작 부인은 생제르망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죠. 이후 생제르망은 제르지 백작 부인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렇게 연회에 자주 초청되면서 유명인들과 친해졌고 항상 화제의 인물이 됐어요. 생제르망 백작을 본 유명인 중 하나인 볼테르 작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고요. 카사노바라는 사람도 언제나 여성들의 주목을 받으며 친절한 언행과 행동으로 모든 사람의 호감을 살 수 있다는 칭찬을 합니다. 또 생제르망 백작이 직접 만든 약의 효과로 자신이 늙거나 죽지 않는다고도 밝힌 적이 있어요. 국적과 출신지 전부 불명인 이 남자는 워낙에 여러 유명인들의 주목을 받다 보니 연애 주체자인 마담 퐁파두르 부인의 눈에도 들게 됩니다. 프랑스 국왕인 루이 15세의 아내라 국정에 관여할 수 있었던 퐁파두르 부인은 생제르망을 궁정에 초대했고요. 남편인 루이 15세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다고 합니다.
생제르망의 말솜씨와 해박한 지식에 반한 국왕 부부는 곧장 자신들이 사는 성 안에 가장 좋은 방을 내줬어요. 여기서 지내게 했고 뛰어난 연금술사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흠집이 난 보석을 새 것처럼 만들게 하거나 여러 실험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줬다 그래요. 심지어 루이 15세만 사용하던 방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온갖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생제르망은 당시 보수파 인물 중 하나인 쇼와즈르 공작의 음모로 1760년에 프랑스에서 갑자기 영구 추방을 당하게 됐죠. 그러자 이번엔 러시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생제르망은 러시아의 마지막 여황제라는 예카테리나 2세의 즉위식을 도왔어요. 이 공로로 장군 자리에 오르게 됐죠. 높은 지위를 다시 갖게 되자 예전에 자신을 잘 대해주던 루이 15세를 만나기 위해 프랑스 궁정을 다시 방문합니다. 하지만 14년 만에 와본 프랑스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루이 15세는 이미 사망했고 아들인 루이 16세가 왕이 돼 있었는데 이 국왕 부부는 나라를 돌보지 않고 심각한 사치로 국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거든요. 충격을 받은 생제르망은 루이 16세에게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러시아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놀란 예카테리나 2세가 생제르망을 찾으려고 러시아 전 지역을 뒤져봤지만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 1년이 지납니다. 1776년 생제르망 백작은 이번에 미국에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당시 미국의 독립을 주도하던 혁명가들이 이 독립선언문의 내용을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자리에 있던 생제르망이 일어나더니 신은 약속을 완수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에 감명받은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이 독립선언문 내용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 나라를 떠돌며 역사에 기록된 중요 인물들과 만났던 생제르망 백작은 항상 결정적일 때 나타나 사람들의 조언을 해줬고 위기의 순간을 예언해줬어요. 이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루이 16세입니다. 결국 프랑스 혁명으로 처형됐었죠. 이 처형식 때 많은 프랑스 국민들이 찾아와서 지켜봤다고 하는데 여기서 생제르망 백작을 봤다는 목격담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인지 확인되지는 않고요. 이후에도 세계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감춰오면서 항상 역사적인 순간에 나타난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생제르망을 만나본 사람들은 세상의 어느 왕족보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었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통달했을 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언어도 구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루이 15세 부부를 놀라게 한 연금술뿐 아니라 전문 지식이 필요한 각종 기술에도 능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어딘가에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던 생제르망 백작은 프랑스 혁명이 지난 이후 한동안 어느 곳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100년이 지납니다. 1972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프랑스 TV에 출연했었는데 여기서 납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을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근대 세계사부터 20세기까지 수백 년 동안 곳곳에 나타나던 생제르망 백작은 이 TV 출연 이후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생제르망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생제르망이라는 사람이 실존했는지 이렇게 몇백 년간 늙지 않고 가는 데마다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다양한 세계사에 등장했던 이 생제르망 백작의 진실 이야기할 차례인데요.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해석이 좀 섞여있기 때문에 누군가와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제르망이라는 이름은 18세기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김철수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 이름 자체도 프랑스 파리의 생제르망이라는 지역을 따왔기 때문에 동명이인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고요.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던 이름이었죠. 이런 사실로 봤을 때 생제르망 백작을 처음 만난 작곡가인 필립 라무나 제르지 백작 부인이 봤다는 생제르망은 서로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필립 라무의 이야기가 와전됐거나 불로불사의 생제르망 백작이라는 별명이
어느 순간 붙자 이를 이용해 이득을 보려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거짓말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도 생기고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사람이 200년 이상을 살았다는 자체가 이건 거짓말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생제르맹 백작에 관한 이야기는 세계사에 크게 다뤄지지 않고요. 불로불사라는 말에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이야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프랑스에서 상류층이나 왕족과 어울려 지냈다는 생제르맹 백작이 공식적으로 사망했다고 기록된 날은요, 일대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대기 발췌본인데 1784년 2월 27일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사망 후 5일 뒤에 교회에 매장됐다고 합니다. 제르지 백작 부인이 파티에서 처음 봤을 때 40, 50대 정도로 보였다고 했으니까 이 나이를 좀 계산해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대로 사망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생제르맹이 죽었다고 기록된 이후 세계 곳곳에 나타나서 중요한 순간에 모습을 보였다고 알려진 이야기가 또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름만 같은 사람이 아니면은 오컬트 신봉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는 거죠. 역사 자료를 살펴보면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 독립선언문, 예카테리나 2세 쿠데타 이런 당시 생제르맹이 적극적으로 도왔던 이야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생제르맹이라는 사람의 기록에는 이 내용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역사 기록에는 정작 생제르맹이라는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거죠. 결국 생제르맹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로 생제르맹 백작은 최초의 연금술사라고 불렸고요. 불로불사의 영약을 만들 수 있으며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남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루이 15세 부부의 눈에 들어서 개인 연구실을 지원받았을 정도죠. 이때 이 연구실에 초대받아서 현장을 와봤던 사람이 바로 그 바람둥이로 유명하다는 카사노바인데요. 카사노바는 책상 위에 놓인 구리동전에 불이 붙더니 순식간에 새 금으로 바뀌는 것을 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외에도 마법에 가까운 여러 가지 연금술을 보여줬었고, 현자의 돌을 갖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연금술이라는 거는 중세시대에 유행하던 기술인데요. 쇳덩이를 금으로 바꾸거나 물질의 형질을 바꾸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화학이라는 개념의 학문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전엔 이것으로 병을 고치는 약을 만들거나 의술에 좀 사용됐을 정도로 넓게 퍼져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연금술이라는 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속아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았죠. 신기한 현상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생제르맹처럼 값싼 금속을 금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말로 사람들을 속였어요. 대표적으로 이 생제르맹과 동시대에 살았던 유명한 사람 중에 칼리오스트로라는 백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인데요. 칼리오스트로 백작의 수법이 사교 모임에 자주 나타나요. 그래서 싼 물건을 진귀한 보석이라고 속여서 팔거나 귀족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연금술사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 후원금으로 돈을 뜯어내는 유명한 사기꾼이었죠. 연금술이라는 건 전부 부풀려진 거짓말이었어요. 이렇게 생제르맹 백작도 자신을 연금술사라고 소개하면서 구리동전을 금으로 바꾸는 장면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게 화학 실험을 했다기보다는 마술 같은 트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카스노바가 여기에 속았던 것이고, 그 외에 루이 15세 부부에게도 많은 지원을 받아놓고 정작 한 일은 보석을 고쳐주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오래 살 수 있다는 불로불사의 영약을 만든다고 했지만 이걸 보여준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판 적도 없고요. 그런 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영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왜 다른 사람들에게 팔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걸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결국 생제르맹 백작이 늙거나 죽지 않는 영약을 만들었다는 주장도 결과적으로 거짓이 될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생제르맹 백작이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진 1972년
프랑스 TV쇼 출연인데요. 사실 생제르망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리처드 샨프레이였는데요. 샨프레이는 어릴 때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길거리를 떠돌면서 도둑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사람을 폭행한 죄로 6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요. 이때 생제르망 백작에 관한 이야기와 연금술에 관련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제르망 백작이라고 사람들에게 밝히면은 많은 돈을 받고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연금술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마술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출소 후에 길거리 마술 공연을 하면서 살다가 우연히 TV에 출연했고 여기서 생제르망 백작 행세를 했던 거죠. 그리고 유명세를 얻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정체가 드러나는 바람에 돈을 벌지는 못했고요. 결국 자신의 차에서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생제르망 백작에 관한 이야기들은 대개 동명이인이거나 부풀려지고 각색된 지어낸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역사에 기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해 보자면 불로불사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재능을 가졌고 다국어를 할 수 있는 보통인보다는 조금 뛰어난 사람 정도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생제르망 백작을 만나본 사람 중에 아까 이야기했었죠. 유명한 바람둥이 카사노바인데요. 생제르망을 두고 어떤 일도 능숙하게 해내는 비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뻔뻔한 사기꾼이라 생각하는 말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같이 있을 때 전혀 불쾌감이 느껴지지 않는 신기한 인물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사노바가 본 생제르망이라는 사람은 사기꾼이지만 사람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좋아서 미워할 마음이 들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 사람을 속이긴 했어도 물질적인 피해까지를 준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건지 정확한 사실은 사실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서 생제르망이나 카사노바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앞의 이유들로 이 생제르망이라는 사람이 몇백 년간을 살았다는 사실은 믿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기묘한 인물이라고 알려진 불로불사의 백작 생제르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런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차분히 생각해보면 신빙성이 아주 떨어진다는 겁니다. 생제르망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역사에 짧게 기록된 사람들 중에 어딘가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요소가 있다면 여기에 살을 붙이고 좀 이야기를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부풀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생제르망 백작의 이야기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때는 지금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지금보다 사람들의 평균 지능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된 거는 사실 지금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생제르망 백작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당시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증거도 찾아낼 만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심을 품는 사람이 있어도 쉽게 밝혀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제르망 백작의 이야기가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아직도 불로불사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과학적 회의론자이자 천문학자로 알려진 칼 세이건이라고 유명하죠. 제르망 백작 이야기를 두고 명백한 사기꾼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입증이 한 가지도 되지 않는 생제르망 백작의 이야기를 믿을지 아니면 모든 현상의 사실적 관계를 따지고 입증해내는 칼 세이건의 말을 믿을지는 여러분 선택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고하고 마칠 차례인데요.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신기하거나 기이한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19세기 프랑스의 작은 마을인 루르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사는 어느 여자아이가 땔감을 주우려고 강가에 나와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동굴을 발견하는데 이 안을 들어가 보니 동굴 안에는 신비한 구름과 함께 아주 아름다운 여인 하나가 인자한 미소로 아이를 바라보고 계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종교계에서 기적이라고 인정된 사례 중 가장 유명한 일화인데요. 이 아이가 본 여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고 어떤 일이 그날 있었길래 종교계에서 인정받은 몇 안 되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되는 걸까요? 다음 주는 루르드 마을에서 일어났다는 기적과 그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